사건 번호는 2024-535333 주택이고요. 매각기일은 25년 7월 2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재지는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단독주택이고 토지 면적은 58.5평, 건물 면적은 86.3평입니다. 감정가가 24억 8천만원 설정되었는데 최저가 반값으로 떨어져서 12억 7천만원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매 대상도 토지와 건물을 일괄 매각하는 방식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우량한 다가구와 같은 이 단독주택을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취득하실 수 있는 기회인데요. 감정평가 현황을 보시면 토지는 24억으로 평가되었고 건물은 8천만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제시의 건물도 발코니, 다용도실, 보일러실 등이 있는데 600만원으로 평가되었고 이번 경매 목적물에도 포함되었으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참고로 내용을 우선적으로 살펴보니까 지하층과 1층, 2층이 구성되어 있는 주택으로 나와 있습니다. 건축물 현황으로는 주 용도가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고 사용승인일자는 1988년도로 약 37년 정도 된 그런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조는 벽돌 구조이고요. 지상층수 2층에 지하층수 1층 나와 있는 그런 단독주택입니다. 위치 자체가 굉장히 우량한 물건이기 때문에 잘 보시면 아주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지금 선순위 임차인이 5명이나 있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 같은 경우 현재 양모씨, 이모씨, 이모씨, 임모씨, 홍모씨 이렇게 5명인데요. 그런데 지금 보고 계시는 양모씨와 홍모씨는 같은 날 전입하여 점유도 똑같은 곳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2명은 같은 사람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기 보증금이 9천만원이고 확정일자도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배당 요구도 적법하게 잘 했죠. 6월 26일까지인데 5월 24일 내에 적법하게 잘 했기 때문에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배당받고 보증금을 돌려받고 집을 나가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시는 이쪽 임차인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 이모씨와 임모씨도 똑같이 1층 전체에 대해 점유하고 있고 전입일자도 날짜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확정일자와 배당 요구일이 보니까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자보다 확정일자, 돈 받을 순서죠. 그것이 늦기 때문에 배당에 있어서는 날짜를 보니까 여기 있는 MCI 대부보다는 늦지만 근저당권 이후에 바로 먼저 배당하는 그런 순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저당권자와 가압류권자 사이에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근저당권자의 채권 최고액이 크기 때문에 현재 최저가로 본다면은 사실상 여기에 있는 1억은 인수하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임차인이 배당받을 금액 자체가 없는데 지금 전입일자가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전부 변제받기 전까지는 임차인의 대항력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이제 이모씨가 지층 방 한 칸에 대해서 20년도 8월 20일자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날짜랑 건물등기부등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날짜랑 비교해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대항력이 없다고 나와야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비고란이 2004년부터다 이런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밑에 이 내용을 보여지는데요. 이시모씨 최초 계약일은 2004년부터이고 보증금은 2200만원이었다가 이후에 전입을 하였죠. 그 뒤에 또 2006년에 구두갱신하고 보증금이 얼마로 늘어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결국엔 전입일을 지금 2020년 8월 20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제3세계 공시를 할 수 있어야만이 대항력이 생길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는데 사실상 지금 여기의 내용으로만 보셔서는 당연히 여기에 있는 임차인의 대항력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약을 먼저 했다고 하더라도 전입신고를 더 늦게 했다고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대항력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1억만 인수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5명의 임차인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바라보니까 낙찰자가 인수할 것은 이 1억에 대해서만 인수하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물건의 가치가 매우 크기 때문에 최저가에서 그냥 플러스 1억으로 낙찰받으면 되겠다 이런 전략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건물과 토지등기부가 별도로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그 권리 분석을 별도로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내용이 똑같아서 제가 건물등기부 등본만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시면 소유권, 근저당권, 가압류 4건 그리고 2건 추가로 더 있고요. 여기 2건 더 추가로 있습니다. 압류와 가압류, 임의경매, 가압류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근저당권 이후로 있는 모든 권리들이 가압류와 압류 등기입니다. 그리고 임의경매와 소유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경매 정보지상의 내용도 잘못되어 있죠. 지금 24년도 4월 8일에 임의경매가 말소기준권리가 아니라 20년도 4월 28일에 나와 있는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어서 이하에 있는 후순위 가압류와 압류 등기이기 때문에 모두 소멸합니다. 말소기준권리 이하에 있는 모든 등기들은 소멸하며 그 근거는 민사집행법 91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과 임의경매 등기도 모두 소멸하는 등기이므로 낙찰자가 인수한 등기는 없겠습니다. 위반건축물, 방쪽 얘기가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없습니다. 대지의 위치와 집원, 도로명 주소를 위주로 등기부등본상 주소도 일치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건축물 대장상 주 용도는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고 지하 1층은 단독주택, 1층과 2층에 대해서도 단독주택, 그러나 지하 1층에 대해서 일부 면적이 대피소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유자 현황으로도 아까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일치한지 확인을 해보아야겠죠.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보시면은 가락지역 주택조합으로 되어 있고 소유권 지분을 100%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이 물건을 가져왔을 때 소유권을 전부 가져올 수 있는 안전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정평가서 내용을 보시면 감정평가액은 24억 8,500만원으로 평가된 사실을 알 수 있고 기준 시점도 중요하겠죠.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시점은 24년도 4월경에 작성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건물 외관 상태인데요. 꽤나 제가 보았을 때는 건물의 유지관리가 잘 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조그마한 식재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이게 내부 구조도인데요. 먼저 말씀드려보면 방이 총 9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부상 면적도 지금 88제곱미터, 86제곱미터, 74제곱미터로 매우 우량하게 보여지고요. 제시의 건물도 조그만한 것들로 다용도실, 보일러실, 창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모두 종물로서 경매 목적물에 포함되었으니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을 구성한다고 하면은 방 개수가 9개이기 때문에 이 위치는 지금 송파구 가락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을 구성하기에도 아주 안성맞춤인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이 물건의 가장 위층에 거주하시면서도 1층과 지하층에 대해서 임차인까지 구성할 수 있는, 그리고 현재 물건의 시세가 반가까지 떨어져 있는 그런 우량한 물건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따 보시면은 3호선과 5호선 그리고 초역세권에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러한 호재까지 받을 수 있는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황조사서 내용을 보니까 지상 층수 1가구, 2층 1가구, 그리고 지하 1층에는 지하 1호, 지하 2호, 지하 3호, 반지하죠. 그렇게 총 5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매각물건 명세서상에서 지금 임차인들의 이제 후손이 임차인들인지 아까 경매정보지상의 내용이 아니라 법원에서 제공하는 공식적인 서류를 가지고서 대항력의 유무를 판단해야겠죠. 보시면은 지금 최선순위 설정된 건물의 근저당권 20년도 4월 28일 요것을 기준으로 해서 임차인들의 대항력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양모 씨는 대항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20년도 4월 28일이 날짜의 기준이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하시면은 지금 모두 다 대항력은 있지만 잠깐 좀 내용을 수정하겠습니다. 이시모 씨가 지금 원래 같으면은 여기에 권리신고를 했다고 하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서는 대항력의 요건이 전입신고와 점유가 되게 되는데, 이번 경매에서는 매각물건명세서에 권리신고일자를 이렇게 특정하여서 적어 주었으므로 만약에 이 임차인이 권리신고를 안 했다고 하면은 대항력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이 경매 진행을 하면서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따라서 이분의 보증금 3,200만원에서도 낙찰자가 인수를 해줘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시면은,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이 3,200만원짜가 계속 증액된 내용이므로 2018년 11월 7일 그 근저당권의 날짜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3,200만원 전액 인수하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왜냐면 확정일자를 지금 안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전입일자가 8월 20일인데 이때 이후로부터 이제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해도 8월 20일자면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이잖아요.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해도 후순이기 때문에 3,200만원도 인수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등기상 인수한 조건으로는 아무것도 없고 일괄 매각이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나 지상권에 이어 특기사항도 없는 제시의 건물도 포함하여 경매에 진행됩니다. 참고로 문건 접수 내역에서 이런 물건들은 유치권 같은 것이 신고되어 있는지 그런 내용들도 꼼꼼히 보았는데 특별한 내용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는 법정기일이 빠른 조세채권이나 근로복지공단의 압류 이런 것들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아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임차인의 배당 금액보다 먼저 선순위로 배당받을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인수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특별히 신경 쓸 것도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적도를 보시면은 3호선과 5호선 5급역이 인근에 소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물건지의 위치는 이곳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약 도보로 7분 정도면은 도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빠르면 5분도 도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경찰병원역까지 이 정도 거리면 5분 정도에 도착할 것으로 보여지고, 초역세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 구성하기도 아주 좋은 물건으로 보여지고, 유사 물건 시세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런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같은 경우는 시세 파악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감정가가 지금 24억 8억 5천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최저 호가 기준으로 이렇게 보았을 때 인근에 이런 비슷한 물건들
물건들이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조금 저희 물건지보다는 조금 더 상태가 좋은 물건이지만 그런 물건들이 지금 24억 그리고 30억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시면은 지금 이 감정가가 좀 비싸게 나왔다는 것을 추정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 최저가랑 선순위 임차인 인수할 거 비교해보면은 시세 차익은 거의 약 8억 정도로 보여지고요. 물론 시세 차익은 별도로 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고 면적은 193제곱미터입니다. 개별 공시지가가 거의 600만원에 육박하는 엄청 큰 금액대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묶여있고 그 외에 특별한 지역 지정이 된 사실은 없습니다.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 있지만 이건 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이므로 특별히 신경 쓸 부분은 아닐 것으로 보여지고요. 경매 요약도 봐보겠습니다. 3호선, 5호선, 오금역 역세권에 51% 반값으로 유찰되었습니다. 시세 차익은 약 8억이 예상되고 인수하는 권리는 없어 보입니다. 현장 조사는 필요해 보입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한 댓글이나 카카오톡 문의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